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팀은 이커머스 W사에 재직 중이신 기업 멘토님으로부터 멘토링을 지도받은 안전 최선 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FM 분석을 통한 대시보드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안영춘입니다.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오피스 디포라는 기업의 이름이 등장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데이터인데요. 기본 데이터이지만 프로젝트의 디테일을 높이고 또 마침 이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인 만큼 저희는 이 데이터를 오피스 디포라는 기업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RFM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오피스 디포라는 기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메인 주제인 RFM 분석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린 후 이것을 토대로 도출한 인사이트와 수립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시연과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EDA, RFM 분석을 수행한 후에 공통적인 인사이트를 도출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RFM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주로 SQL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했고 필요시 파이썬 및 사이킨런 등을 활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태블로를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RFM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M 분석이란 고객을 최근성, 구매 빈도, 구매 금액의 조합으로 판단하는 고객 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고객이 얼마나 최근에 자주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를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을 특성별로 그룹화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맞춤형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RFM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이미 많이 알려진 태블로 코리아의 슈퍼스토어 KR이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 기업, 홈오피스 고객에게 사무용품, 가구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분야의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셋은 크게 3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더스 테이블은 약 10,000건의 행과 21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 주문 건수는 약 5,100건, 이 주문을 행한 고유 고객은 약 8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은 크게 3가지, 세부 카테고리는 총 17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문에 대한 매출, 구매 수량, 할인율, 그리고 수익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턴스 테이블에는 환불된 주문의 정보가 있고 매니저스 테이블에는 지역별 관리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및 ED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수정된 버전의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기에 주문 ID라든지 고객 ID 등의 결측치는 없었으며 전처리한 부분도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치형 데이터인 매출, 수익, 구매 수량에 대한 이상치를 탐색해 본 결과 박스플롯 기준으로 이상치가 꽤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또한 고객이 구매한 데이터이기에 저희는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리턴스 테이블에 있는 800건의 환불 주문 데이터는 실제 주문이 완료된 건이 아니기에 해당 주문 ID는 제외를 하고 분석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매출 수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객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매출, 수익, 주문 건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출은 연평균 14%, 수익은 17%, 주문 건수는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수익 비중은 약 10% 정도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대비 수익 비중이 비교적 낮은 이유를 파악해 보기 위해 저희는 할인율과 연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할인율과 수익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6으로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할인율이 0.4 이상인 구간부터 적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카테고리별로 살펴봤을 때도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주문 건수, 평균 매출액, 평균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건이 많은 카테고리와 평균 매출과 수익이 높은 카테고리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문 건수로는 바인더 종이류가 상위에 위치하는 반면에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는 복사기와 사무기기 카테고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익으로 봤을 때는 문구류, 책장, 책상에서 적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 관점으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의 재구매 비중이 약 99%로 높은 편이며 신규 고객 유입은 연평균 31%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객 유형은 개인, 기업, 홈오피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인 고객이 50%, 기업 고객이 30%, 홈오피스가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고객 유형별 매출과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람이 많은 만큼 전체 고객의 40% 정도가 경기도와 서울에서 주문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유형별로 살펴봤는데요. 배송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송 기간은 당일 배송, 특급 배송, 빠른 배송, 표준 배송 순으로 적게 소요가 됩니다. 표준 배송에 같은 경우 물건을 받아보기까지 약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특급 배송 같은 경우는 약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송 유형별 이용 비중을 봤을 때 고객들은 표준 배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당일 배송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5%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RFM 분석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별로 최근 구매일, 구매 빈도, 구매 금액을 4분위수로 나눠 각각의 RFM 점수를 산출한 후 매출 기여 효과를 산정을 해서 가중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가중치를 개별 RFM 점수에 곱해 최종 RFM 점수를 산출을 했고 이 점수를 토대로 등급 분류 및 유의성 검정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2020년 12월 30일을 기준 날짜로 설정을 해 최근 구매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A 고객의 경우 가장 최근에 구매했고 구매 빈도가 높고 구매 금액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RFM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D 고객의 경우 가장 오래전 구매했으며 구매 빈도가 낮고 구매 금액이 낮기 때문에 RFM 점수가 가장 낮게 부여됐습니다. 이렇게 고객별로 부여한 RFM 점수를 바탕으로 인원 비중 대비 매출 비중을 계산해 이를 매출 기여 효과로 산정했습니다. 매출을 증대하는 것 또한 저희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가중치 산정 방법 중에서도 매출 기여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계산했을 때 매출 기여 효과는 R 지표에서는 3.99, F 지표에서는 4.33, M 지표에서는 4.02로 지표별 매출 기여 효과 총합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종 RFM 점수를 산출할 때 가중치가 1인, 즉 가중치가 없는 모형으로 최종 RFM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매겨진 점수를 바탕으로 총점을 계산을 하고요. 고객을 화이트, 브론즈, 실버, 골드, VIP 이렇게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 5개의 등급으로 나눌 때 고객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등급 분류가 그리고 유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노바 검정을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 분류가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등급별 고객의 페르소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VIP 등급의 경우 평균 약 2주 이내 구매 이력이 있으며 최소 9번 이상 구매하고
약 4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고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화이트 등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 내에 구매 이력이 있으며 최소 한 번 이상 약 5천 원 정도 소비하는 고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등급별 특징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등급별 재구매 주기를 봤을 때 등급이 낮을수록 재구매 주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급별 할인율별 구매 비중을 살펴봤을 때 상위 등급일수록 낮은 할인율 구간에서도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상위 등급일수록 할인율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RFM 분석과 EDA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도출을 했으며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상품 매출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적자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는 할인율 구간이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은 카테고리에 대해 등급별 차등을 두어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주문 건수에 맞지 않는 지역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관점에서는 신규 유입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첫 구매 고객의 행태를 분석을 해봤고 신규 고객 대상으로 적절한 혜택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비교적 리텐션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경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리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상위 등급의 경우 기존 구매 행태를 강화하기 위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하위 등급의 경우 차 상위 등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차 상위 등급 고객의 구매 주기를 반영한 업셀링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상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급별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테고리 중 바인더, 집기 비품, 가구 소품의 경우 흑자 수익이 발생하는 할인율과 적자 수익이 발생하는 할인율 구간에 공백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인더의 경우 흑자 수익이 발생하는 할인율은 20%인 반면 적자 수익이 발생하는 할인율은 70%입니다. 저희는 이 20%와 70% 구간 내에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흑자 수익이 나는 최대 할인율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 바인더의 경우 흑자 수익이 나는 최소 할인율은 20%, 적자 수익이 나는 할인율은 7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눴던 RFM 분석을 활용해 화이트 등급 같은 경우는 60%, 브론즈 등급은 50%, 실버 등급은 40%, 골드 등급은 30%, VIP 등급은 20%로 등급별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할인율의 공백을 해소하고 수익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일수록 높은 구매 유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지역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는 주문 건수 대비 지나치게 적은 수의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다른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관리자당 담당하는 주문이 약 180건입니다. 반면 수도권 관리자는 한 명당 약 70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문 수를 다른 권역의 평균 수준으로 맞춰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9명의 추가 관리자를 배치해 총 12명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첫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고객들의 첫 구매 행태를 분석해서 이를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구매 요일, 구매 시간, 구매 카테고리, 구매 수량을 분석을 했고 대부분의 신규 고객은 첫 구매 시 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에 바인더나 종이류를 평균 3개에서 4개씩 구매한다는 분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구매 행태를 바탕으로 주문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신규 고객 대상 최대 60%의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 3+1 이벤트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벤트의 노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서 살펴봤던 첫 구매 고객이 주로 유입되었던 시간대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에 맞춰 오피스 디포 홈페이지에 이벤트 팝업창을 집중적으로 노출시키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는 상위 등급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여 리텐션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VIP 고객의 구매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VIP 고객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6시 사이에 주문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등급보다 표준 배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VIP 고객의 구매 경험 개선을 위해 주문 시 배송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할인율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기에 구매 경험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VIP 고객들은 주로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주문 건수가 많기에 오전 10시에 이 이벤트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면 효율적으로 이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하위 등급 고객을 차상위 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상위 등급의 재구매 주기를 고려하여 업셀링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등급인 A 고객이 있습니다. A 고객은 가구 카테고리에서 책상과 의자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고객에게 차상위 등급인 브론즈 등급의 재구매 주기에 맞춰 가구 카테고리 내 다른 상품인 책상이나 가구 소품 등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관심 카테고리 관련 상품을 추천받은 고객은 원래 속해 있던 등급의 재구매 주기보다 이르게 재구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시연입니다. 저희는 매출과 고객 관점에서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매출 탭에서는 구분값별로 매출과 수익, 주문 건수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세부 구분값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대시보드를 설계했습니다. 대시보드의 상단에서는 해당 월의 매출, 수익, 고객 수, 주문 건과 누적 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의 필터로 확인하고자 하는 월의 KPI로 이동할 수 있으며 아래 지도 그래프에서 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해당 지역의 매출과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지역, 배송 유형, 카테고리별 매출과 수익, 주문 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고객 탭으로 이동하면 고객수 추이와 리텐션 현황, RFM 등급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좌측은 고객 비율과 리텐션, 우측은 RFM 등급별로 매출과 재구매 주기를 보고자 했습니다. 좌측 상단의 월별 고객 추이 그래프에서는 필터에서 연도를 이동하며 신규 고객의 수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재구매 주기 평균이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분기별 코호트 그래프를 사용을 했고 기존 고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RFM 관련 그래프는 등급별 색상을 다르게 해 대시보드의 다른 영역과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등급별로 고객 수와 누적 매출이 얼마인지, 재구매 횟수와 재구매 주기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한계점과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수행한 RFM 분석은 고객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R, F, M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고객의 주문 정보만 있었고 고객의 유입 경로라든지 로그 데이터, 고객 만족도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심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데이터 내에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며 단기간 내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최선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평가위원분들께서는 한 분씩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분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프로모션 상품이라든지 신규 유입 고객에 대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이 분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 향후엔 보완하시겠어요? 그러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분석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진짜 이게 이 분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신다시피 슈퍼스토어 KR 데이터로 하신 거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실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좀 다른 양상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향후에 하시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고요. 저 슈퍼스토어 KR이라는 데이터는 이제 태블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데이터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흔한 데이터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실까? 사실 이제 우려 속에 좀 처음에 이제 듣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지금까지 하고 발표랑 약간 결이 틀리죠. 약간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에 조금 더 가까운 분석이고 약간 BI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좋게 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모델링에 포커스를 둔 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뒤쪽에 보통 이제 태블로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태블로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태블로를 활용해서 한 작업 중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실용성 있게 그래도 접근을 하신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단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제약이 있는 데이터이긴 하죠. 그래도 좀 되게 잘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페르소나 분석도 하시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일단 좀 살펴보시고 그거를 대시보드를 어느 정도 구현하시고 뭐 페르소나 분석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 과정까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마치 이제 업무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작업을 하셔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짧지만 되게 좀 이렇게 밀도가 굉장히 좋은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너무 정제된 데이터를 사실은 사용을 한 거죠. 저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가 사실 태블로 코리아에서 글로벌 데이터를 약간 로컬라이즈해서 이제 한글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한 데이터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결축도 거의 없고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실제는 좀 그렇지 않죠. 저렇게 재밌게 분석을 하기 전에 좀 되게 조금 이제 지리한 과정이 좀 따르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좀 해보셨어도 좋은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아쉽지만 그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뭐 힘들죠 구하기가 사실 그래서인 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충분히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추후에는 뭐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서 뭐 고객 세그멘테이션도 하시고 고객 이탈에 대한 탐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고도화를 진행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첫걸음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되게 좋게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의문이었던 거는 이게 실제로 데이터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그 권역별 지역관리자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수도권보다 경상권을 더 많이 두고 뭐 이런 게 조금 의아한 숫자여서 저희도 그 그죠. 부분이 좀 의아해서 아무래도 네네. 수도권이 고객 수나 주문 건수가 더 많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사이트로 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를 정말 이렇게 잘 확인을 하셨겠지 하면서도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쉬웠던 점보다는 여기
그 한계점에 적어 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로그 데이터나 접근성 이런 거 접근했던 로그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분석이 들어가면 아니면 뭐 적극적인 별표 뭐 그런 리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괜찮은 분석이 됐을 텐데 그런 거 관련해서 더 넣어서 뭐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